자, 오늘은 4강 할 차례입니다. 오늘 그 등기의 그 유효 요건과 이제 효력에 대한 사항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시험 문제 매년 시험 문제 잘 한 문제 정도는 꼭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올해 시험에도 시험 문제가 2문제 정도 나갔고 이거 반드시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시고 이해 잘 하시고 암기를 좀 해 두셔야 됩니다. 그 제목 자체가 이제 유효 요건이에요. 그 등기의 유효 요건이라는 것은 만약에 등기관이 등기부에 썼어. 그래서 등기부가 만들어지면 그 등기가 무효가 되느냐 유효가 되느냐 이제 요건이 필요한데 요건을 두 가지로 나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 제목이 뭐예요? 등기의 뭐라고? 등기의 유효 요건 얘기입니다. 유효 요건. 등기가 무효가 되느냐 유효가 되느냐 유효 요건 얘기인데 그 유효 요건을 몇 가지로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형식적 이렇게 형식적 유효 요건과 또 하나는 뭐예요? 실체적 유효 요건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구분합니다. 자, 그러면 형식적 유효 요건 얘기했을 때 일단 우리가 등기가 만들어져야 되죠. 그래서 일단 등기는 뭐예요? 등기는 등기부에 기록하고 자, 그다음에 식별부를 표시해서 등기가 이제 뭐예요? 완료가 되면 우리가 접수받을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그랬으니까 등기가 유효가 되는 거니까 일단 한번 기본적으로 뭐예요? 타이틀을 보일 때 등기는 뭐예요? 등기부에 기록되고 등기는 존재하고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예요? 기본적인 사항이 관할 위반 등기가 아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자 2번 형식적 유효권에서 나오지만 거기 이제 그 쌍가루 2번 등기부에 뭐가 될 거, 기록될 거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일단 등기부에 뭐가 돼 있어야 돼요? 기록이 돼 있어야 된다는 게. 그다음에 그 쌍가루 몇 번에 쌍가루 이제 거기 쌍가루 3번에 등기 사항에 대한 적법한 절차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거기 이 적법한 절차 일단 그 내용을 이제 보기 전 요거 1번에 거기 그 밑에 1번 보게 되면 동그라미 1번이죠. 관할 등기소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항상 등기는 관할 등기소 가서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그 관할 등기소에 등기부가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엄한 데 있죠. 다른 관할 등기소에서는 등기부를 볼 필요가 없어요. 그 등기부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 항상 기본적으로 법이 정해놓기를 자 그 관할 등기소에서는 자기 관할, 자기 부동산 소재지에 있는 등기부만 갖고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법에 정해놓은 거니까 만약에 내가 서울특별시 자 어디에 자 관악구 뭐예요? 관악구에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관악구에 살고 있는데 등기를 어디 가서 저쪽 뭐예요? 저쪽 그 강남 쪽 있죠? 강남 그 등기소에 가서 등기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된다 그런 얘기 지금. 그래서 항상 어디 가서 해야 된다? 관할 등기소 가서 해야 된다는 얘기. 관할 등기소. 관할 등기소 가야 된다. 관할 등기소.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볼 사항은 뭐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곳에 해당하지 않아야 돼요. 앞에서 배웠지만 무슨 모델하우스 등기해달라 그러면 안 되고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용익물권 이외에 등기해달라면 안 되고 그런 얘기 지금. 그래서 일단 사건이 뭐 할 것이 아닌 거 사건이 뭐예요? 등기 할 것이 뭐예요? 것이 아닌 경우 있죠? 아닌 경우. 이게 아닌 경우가 아니어야 된다는 얘기. 이게 아니어야 된다는 얘기. 그래야지만이 그 등기가 유효하다는 얘기.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관할 등기소 위반하고 사건에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있죠? 이 두 가지는 절대 뭐가 돼요? 만약에 이 두 가지는 등기가 뭐가 됐다면 실행이 됐다면 각하지 못하고 뭘 못하고 각하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각하 못하고 등기가 뭐가 됐어요? 실행이 됐죠? 그 실행이 됐다면 이것은 뭐가 되고 절대 무효가 됩니다. 절대 무효가 되고 등기관이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등기관이 직권으로 뭐예요? 직권 말소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도 이제 시험에 나왔어요. 다음 중 뭐예요? 다음 중 등기관이 뭐예요? 직권 말소해야 할 등기가 뭐냐 물어봤을 때 가장 대표적인 답이 관할 위반 등기예요. 관할권 위반 등기는 무조건 뭐예요? 뭐 실체관계 부합 여부 아무 상관없어요. 예컨대 만약에 내 건물 맞아. 내 건물 맞는데 그 관악구에서 내 건물을 줬으면 관악등기소에 가서 등기해야 되지 절대 딴 데 가서 등기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야 지금.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일단 네 번째 불상이 중요한데 그 네 번째 불상이 뭐냐 하게 되면 여러분 거기 자 쌍가루 몇 번에 쌍가루가 아니라 이제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3번에 기타 등기 절차에 대해 뭐가 없을 것, 흔결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쉽게 이렇게 얘기해 보자는 게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는 이 각하라고 하는 사유를 정해놨어요. 각하 사유. 각하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
등기를 만약에 해오면 이렇게 등기해오죠? 해오면 뭐예요? 그 등기를 뭐예요? 등기를 서류가 미비하면 각하 받지 않겠다. 이게 각하예요. 자, 서류가 미비하면 받지 않겠다. 이 각하인데 이 각하 사유를 몇 조에 29조에 뭐예요? 1호부터 몇 호까지? 자, 11호까지 11개의 각하 사유 있어요. 그러면 등기를 만약에 신청하게 되면 서류가 미비하다고 각하지 않고 등기가 받아지면 유효한데, 유효한데 이런 각하 사유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각하 사유에 해당하면 어떻게 할 것이다. 그 얘기에 지금. 그래서 이제 뭐가 이 관할 등기소 위반, 이 관할 등기소 위반이 뭐예요? 이 관할 등기소 위반하는 게 이게 몇 호고 이게 1호입니다. 1호. 29호 1호 각하 사유 1호라는 게. 그럼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있죠?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해당하는 게 이게 몇 호라는 게 이게 2호라는 게 2호. 그죠? 그러면 그 1호하고 2호는 요 두 가지는 1호하고 2호는 뭐예요? 무조건 뭐가 된다는 게 이거. 절대 무예요. 무슨 실체관계 따는 게 필요 없어. 무조건 무예요. 등기관이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직권 말소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러면 나머지 몇 호부터 나머지 3호부터 몇 호까지 11호까지 이게 이 얘기다는 얘기. 이 얘기. 그러면 우리가 거기 이제 뭐예요? 절차상에 뭐가 없어야 돼? 이거 흠결이 없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 다른 말을 바꿔보게 되면 진위의 뭐예요? 진위의 의사로 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신청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자, 근데 자, 여기서 올 사항이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판례가 이제 꼭 세 가지, 여기서 세 가지를 꼭 외워두셔야 돼. 기본적이다는 얘기. 자, 기본적인데 반드시 암기하는데 잘 나와요.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만약에 뭐예요? 무권 대리인이 등기했다는 얘기예요. 권한이 없는 무권 대리인. 이렇게 무권 대리인이 뭐 했다는 거고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죽은 사람 명의로 사자 명의로 등기했다는 얘기예요. 사자 명의. 그럼 시험 문제 나올 때 꼭 사자 명의로만 나오진 않아요. 다른 말로 뭐예요? 우리가 피상속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공부하다 보게 되면 여러분 공부하다 보게 되면 이렇게 피상속인하고 뭐하고 상속인하고 갑자기 뭐야?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이게 어떤 분이 돌아가신 분인가? 그런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그것도. 하여튼 귀신 쓴 날이 꼭 있어요. 그런 날이. 그러면 순간적으로 착각한다는 게 이게 이분이 자식인지 이분이 자식인지 이분이 돌아가신 부모님인지 생각이 잘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 머릿속에 기억하라는 게 암기하라는 게. 딱 보면 벌써 이게 피자가 있잖아. 피 흘리고 돌아가신 분이 돌아가신 분이야. 이분이 부모님이라는 얘기. 이게 나야. 상속받은 사람, 상속인이라는 얘기. 그 헷갈리면 안 돼. 그러니까. 그러면 시험문제 지원할 때 사자명이 죽은 사람 명이 얘기할 때 그때는 뭐라고 이거? 피상속인 이렇게 시험문제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자명의로 등기했다든가. 자, 무권대리인 죽은 사람 명의. 그 다음에 뭐가 인감명이 뭐가 됐다든가. 인감증명이 뭐예요? 인감명이 위조가 됐다는 위조가. 이렇게 인감명이 위조가 됐다. 근데 이 등기를 뭐 해야 되는데 이렇게 등기를 이런 등기를 신청해 오게 되면 뭐가 해야 되는데 각하를 해야 되는데 각하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등기가 뭐가 됐을 때 실행이 됐을 때 과연 관할 위반과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와 마찬가지로 무조건 절대 무효고 등기관이 직권 말소할 것인가? 그건 아니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뭐가 부합되면 실체관계가 부합돼요. 이렇게 실체관계가 뭐예요? 관계가 부합이 된다면 도대체 그 실체관계라고 하는 말은 뭐냐? 아니 실체관계. 그 실질적으로 이게 몸체자예요.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두 사람이 계약을 맺었다면 그 실체관계가 계약을 맺었다면 이 등기 뭐로 보자는 게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유효한 등기로 보자. 이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게 대법원 판례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대판례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암기하기 앞서서 이제 그 이해를 하고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암기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해를 했는데 이해한 게 까먹으니까 암기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왜 시험 문제는 암기를 안 하면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이제 뭐예요? 그게 우리나라 교육의 뭐 문제점이니 이런 건 이제 따지지 말자니. 그거는 그 훌륭한 사람들이 해결할 문제고 우리는 오로지 1년 공부해서 공인중개사 합격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언제 한번 EBS에서 무슨 저기 하는데 그 S 대학에서 장학금 타면서 그 S 대학에서 또 장학금 타니까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그런 애들을 가만히 학점을 막 그냥 3점 몇도 아니야. A 뿔뿔 맞는 이런 4점 거의 만점 맞는 애들 보게 되면 그 교수님의 강의를 다 녹음을 합니다. 그래서 농담까지도 녹음해갖고 시험 볼 때 자기가 막 그걸 정리해서 앞뒤짝으로 빽빽해서 갖고 A 뿔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나라는 창의력이라고 하는 건 없어. 그냥 그대로 외우면 되는 거야. 근데 그 미국 같은 데는 뭐냐면
교수가 한 대로 그대로 하면 그냥 삐뿌리야. 왜냐면 너는 그냥 베낀 거지 창의력이 없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래서 뭐예요. 그 노벨상이 안 나오는 이유도 그런 데 있다니까. 근데 그거 따지지 말자니까 우리는. 그거는 그 교육적인 문제는 그 높은 사람들이 하라 그러고 우리는 아직도 시험이 그런 제도니까 뭐 하자는 게니까 창의력이니 그런 거 폐지시키자는 게 그냥 외우자는 게. 자, 그럼 이해를 해보자는 게 이해하고 한번 외워보자는 게.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지금 자, 이 등기부상에 소유권자가 갑이라는 얘기예요. 그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갑이라고 하는 분이 뭐예요? 이 사망했다, 사망. 그럼 을하고 뭐예요? 을하고 병이라고 하는 뭐예요? 이 자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자식이 뭘 받아요? 상속받는 상속. 그 상속받으면 민법 몇 조에서 이거 997조에서 얘네들은 등기 안 해도 소유권 취득한다는 얘기예요. 얘네들이 소유권자. 이 사람이 진짜 소유권자다. 지금 현재 소유권자다는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땅을 좀 사고 싶어. 이 부동산을. 근데 이분이 돌아가셨대. 그 진짜 소유권자가 상속받으니까 민법에서 법의 규정에서 얘가 소유권자니까 얘하고 을이나 별 이 사람하고 뭘 맺었다는 게 이거 계약을 맺었다. 계약. 그 실제적으로 뭐예요? 관계가 있었다. 실체관계 얘기해. 실체관계 계약을 맺었다는 게. 그러면 원래 법에서는 법에서는 자 민법 몇 조? 187조 등불kim 공파산 경기 민법에서는 187조에 자 등기 안 해도 상속은 뭐예요? 권리를 취득한다는 게 8대 등기하라고 정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 부동산 등기법 뭐예요? 등기법 몇 조에 등기법 뭐예요? 등기법에 자 그 4조를 보게 되면 당사자가 뭐하라고 등기소에 출석하라는 얘기 등기를 하려면 근데 법에 그렇게 규정해놨는데 만약에 2번 그래서 원래는 이전 등기하게 되면 뭐로 상속 등기를 먼저 하고 해야 되는데 원인을 뭐로 해서 매매로 해서 누구한테 정한테 넘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과연 이 등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제 그게 얘기해 지금. 자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법을 위반했다 해서 만약에 진짜 무효라고 해서 뭐 이걸 말소시키면 여기다 뭐 이걸 말소시키면 어차피 정은 뭐 이렇게 잡으세요. 이렇게 해갖고 3번, 2번 뭐예요? 이전 등기를 뭐 해버리고 말소를 시켜버리고 다시 여기다 뭐예요? 4번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누가 앞으로 정 앞으로 오게 되면 어차피 소유권자는 정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 사람은 이 정이란 사람은 등기하려면 자 그 취득 등록 취득세 있죠? 취득세 여기서 취득세를 또 내야 되고 또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번씩 낸다고 말도 안 된다는 얘기. 그러면 나중에 뭐예요? 등기소에 가서 저번에 냈는데요? 그게 말이 되냐는 얘기예요. 저번에 내야 되는데 그럼 등기가 아니 언제 내셨어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자 이 정이란 사람이 너무 뭐하니까 억울하니까 자 비록 뭐예요? 법을 좀 위반했지만은 법 규정을 위반했지만 뭐가 실체적인 계약 관계가 있었으니까 이 등기 뭘 하자는 게 이거 유효한 등기를 하자 이게 판례라는 얘기예요.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뭐예요? 무권대리는 얘기예요. 이 갑의 뭐예요? 갑의 사촌 동생인 누가 이 사촌 동생인 을이라는 사람이 자 뭐예요? 인감용을 위조해 갖고 뭐예요? 그 갑한테 뭘 받은 대리를 진짜 대리 권한을 진짜 받은 뭐 했어요? 속였어요. 그래서 등기가 만약에 이루어졌다 이제 치단 얘기. 그러면 자 이 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볼 때 뭐예요? 갑이 나 너한테 판 적이 없는데 왜 등기가 됐냐라고 이제 이거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래서 이 을한테 뭐예요? 을한테 샀다. 그러면 자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지금 이 누가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정이란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억울하기 때문에 을한테 뭐예요? 을한테 너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묻겠다 하게 되면 자 이 아버지 A란 사람이 누구한테 갑한테 가서 자 조카야 내가 손해배상을 다 해주마. 네가 만약에 뭐예요? 용서를 안 하면 얘 감옥 간다 내 아들. 자 그래서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예요? 갑이라는 본인이 정한테 뭐예요? 내가 판 걸로 하겠다라고 뭐예요? 의사가 있었다면 나중에 실체관계가 부합되니까 그 등기 뭐로 보자는 게 이거 유효한 등기로 보자 이게 판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 분명히 이제 이해를 했어요. 그 이해했으면 반드시 뭐 하자는 게 이거 암기하자는 게 암기. 그래서 앞자 따서 뭐라고 무대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노래 있잖아요. 무슨 노래 뭐 채진사 딸 뭐 채진사 딸이 무슨 채진사 딸에게 셋째 딸이 예쁘다던데 뭐야 돌쇠란 놈도 뭐 밤새란 놈도 뭐 그 사람들도 사이가 되고 자 이제 그런 노래 있죠. 뭐 채진사 딸에게 딸이 셋인데 그러면 이 무대란 놈도 뭐 사이가 되고 싶어서 이제 자 거기 끼우끼우 한다는 게. 그래서 무대라고 이제 기억해 보시고 무대가 뭐예요? 사이감으로 이렇게 사이감으로 뭐예요? 실체적으로 뭐하다? 유효하다 이렇게 자 외우자니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무대가 자 사이로 뭐예요? 실체적으로 유효하다. 한번 더 해보세요. 무대가
사유로 실체적으로 유효하다는 얘기예요. 무권 대리인. 자, 사 죽은 사람 피상속인. 위조.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종종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데 위조라고 하는 단어가 눈에 띄면 이것은 뭐예요? 죽일 놈 살린 놈 뭐 이렇게 절대 무효가 아니라 이 위조하게 되면 우리 등기법 시험 문제는 위조하면 맨 뒤에 뭐라고 유효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위조 유효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험 문제 나올 때 이렇게 나와요. 다음 중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살 수 없는 사항을 골라라. 그런 문제도 최근에 나왔었어요. 그럼 당연히 뭐예요? 이건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유효하니까 무조건 직권 말살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외우자니까 위조 유효 그렇게 외워야 됩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무대가 사유로 뭐예요? 실체적으로 뭐하다? 자, 무대가 사유로 실체적으로 유효하다. 이렇게 암기하자니까요. 자, 그 다음에 중복 등기가 아니어야 된다. 이거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건 시험 문제에 거의 매년 나오다시피 하니까 기본적으로 꼭 암기해 줄 사항이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중요한 사항이다는 얘기예요. 꼭 외워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중복 등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중복 등기가 아니어야 된다. 아니에요. 중복 등기가 아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중복 등기가 아니어야 된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최종 명인의 중복 등기는 이제 시험 문제 재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그건 거의 거의 지금까지 시험이 30년 만에 한번 처음 나왔어요. 그러면 30년 만에 처음 났으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신 분의 손자가 시험 볼 때 나올 문제입니다. 왜? 30년에 한 번씩 나오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중복 등기는 만약에 뭐예요? 보존 등기 중복 등기로서 이런 식으로 뭐예요? 1번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 갑 1번. 자, 1번 소유권 보존 등기 갑 이런 식으로 보존 등기가 뭐예요? 두 개가 만약에 뭐가 됐을 때 중복이 됐을 땐 어느 부동산 하나에 등기부는 하나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우연히 뭐예요? 자, 등기관의 실수로 등기부가 몇 개 돼 있다는 얘기예요. 두 개가 됐다면 항상 뭐가 유효하다는 얘기예요, 이거. 선등기가 유효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소유계좌 명의인이 서로 틀리더라도 이 먼저 한 게 원인 무효가 아니라면 항상 뭐라고? 선등기가 유효하다.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뭐예요? 중복등기 하게 되면 중복등기, 선등기 이렇게 따지면 돼요. 중복등기. 여러분 뭐 이렇게 웃기는 얘기지만 여튼 여러분 결혼하실 때 물론 연애 결혼하신 분들 계시지만 그 선 봐서 결혼하신 분 계시죠? 그 선을 때 딱 한 번 보고 한 번 결혼한 사람 물론 그런 분 계세요. 자, 계신데 자, 그 중복 선을 몇 번 중복해서 보잖아요. 뭐 어떤 분은 무슨 뭐 선을 한 200번 봤다느니 300번 봤다느니 돈이 어딥니까? 그 선 볼 때 그거 하여튼 뭐 커피값도 들어야 되고 막 그런데 커피도 무슨 일반 그 옛날에 무슨 선 볼 때 일반 어디 커피숍 같은데 호텔 같은데 가지 또 그렇잖아요 또. 자, 그래서 중복선 이렇게 생각하자니까. 중복 등기 얘기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 선등기다 이렇게 보자니까. 그다음 자, 실체적 요건 얘기 나오는데 그 실체적 요건은 일단 그래서 우리가 거기 자, 쌍가루 4번의 중복 등기가 아닐 거 이제 보시고 실체적 요건은 등기에 부합하는 실체 관계가 뭐예요? 존재하고 되고 그다음에 법률 행위와 등기사항이 뭐 일치하죠? 그래서 우리 올해 시험에 또 나왔던 게 이 얘기입니다. 일단 자, 기본적으로 뭐예요? 무슨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으면 등기부에 무슨 등기가 지상권 등기가 이제 돼 있어야 돼요. 너무 당연한 얘기라는 게. 전세권 등기를 했으면 전세권 등기해야 되지. 만약에 뭐예요? 두 사람이 갑과 을이 뭐예요? 계약은 뭐라고? 전세권 설정 계약인데. 등기부는 뭐 했다면 1번에서 이렇게 뭐예요? 저당권 설정 등기했다면 자, 뭐하고? 자, 계약 관계하고 뭐예요? 등기사항이 뭐 하잖아요. 이게 법률 행위가. 일치하지 않죠? 이 등기는 절대 무효가 된다. 절대 고치고 그럴 게 아니에요. 이건 무조건 자, 말소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그 쌍가루 1번 법률 행위와 등기사항이 뭐라고? 일치이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등기가 뭐예요? 선행된 경우 얘기는 일반적으로 법률 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되는데 자, 법률 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 등기해야 되는데 등기를 먼저 할 경우도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2번에 뭐예요? 질적 불일치 있죠? 그 질적 불일치 방금 설명한 게 거기 얘기해 지금. 니은번에 나오는 게 얘기죠? 전세권 설정에 대한 법률 행위 후에 임차권 설정 등이 해질 때는 뭐예요? 임차권 등기는 당연히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무효가 된다. 그 한번 내용은 봐두고 가자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양적 불일치는 한 번도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나온 적이 없으니까 그거 고민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자, 이 동영상 공부하면서 직장생활하고 공부하면서 굉장히 바쁜데 그런 것까지 뭐 한 번도 안 나온 것까지 다 공부하고 그럴 여유 없습니다. 여유 없으니까 그냥 외우라는 것만 외우셔갖고 한 60점 받고 학교 하시는 게 가장 좋은 얘기입니다. 뭐 여러분 지금 공부하는 조건이 절대 뭐예요? 절대 나만 이렇게 뭐 힘들게 하나? 다 똑같습니다. 뭐 학원 다니신 분도 다 똑같고 어떤 분은
애들 맡기고 와야 되니까 옛날에는 학원에서 9시 반에 수업을 했습니다. 근데 애 맡기고 와야 되려면 너무 9시 반이 촉박해서 그 어린이집에 맡기고 오면 10시. 그래서 10시, 요즘 최근에 그래서 10시에 학원에 이제 10시에 수업이 시작합니다. 그 애 맡기는데 애 또 맡길 분, 뭐 친정어머니한테 맡기는 뭐 시어머니한테 맡기는 뭐 어린이 애들 다 틀립니다. 근데 공부해야 되니까. 일단 내가 마음먹게 해야 되니까. 그러면 또 애들 또 그 맡기는 적에 따라서 만약에 할머니한테 맡기면 또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있죠. 할머니 사투리 똑같이 하고 할머니가 하는 표현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 참. 그래서 그게 만약에 한 6살만 돼도 그 어머니가 키운 애들은 뭐 어떤 아저씨가 선물 주면 그 부끄러워서 어머니 치마 뒤에 숨어갖고 받지도 못해요. 근데 만약에 할머니가 키운 애는 한 6살만, 5살, 6살만 돼도 뭐 선물 딱 주죠? 그럼 뭐냐면, 뭐 이런 걸 다. 그게, 그럼 6살 먹은 애가 그걸 알고 그러겠어요? 할머니가 맨날 뭐 받으면, 뭐 이런 걸 다 주시나 이런 거니까 그 따라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절대 조건은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나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성인이기 때문에 그 나쁜 조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여기니까 절대 시간이 없다 이런 거 저기 하지 마시고 틈나는 대로 뭐예요. 요즘은 그 핸드폰도 있고 그래갖고 그 공부하기가 참 어느 장소 가리지 않고 뭐예요. 화장실에서도 아니면 뭐 어디 등산 갈 때도 뭐예요. 어디 뭐 산책할 때도 항상 보시면서 자 아니면 그 안 되면 그 이어폰 해갖고 소리라도 들으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 집중 꼭 해두시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판례의 완화적인 태도 있죠? 이 판례의 완화 태도가 중요해요. 이 판례 태도라 얘기죠. 판례의 완화적인 태도라는 얘기예요. 그 완화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자 조금 누구로 틀렸다 얘기죠. 법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뭐가 부합되면 실처관계가 부합되면 뭐하도록 이거 유의하도록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럼 판례 완화 태도 하게 되면 꼭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중간 생략 등기예요. 중간 뭐라고 생략 등기다. 이게 중간 생략 등기. 자 그럼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는 말이 뭐냐 하게 되면 일단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라고 하는 법에 그 법에 뭐냐면 가봐 너 을하고 매매 계약을 맺으면 60일 이내에 뭐예요 이전 등기하고 쌍무계약 반대급부가 있는 날부터 60일. 그다음에 너 병아 뭐예요 매매 계약을 맺으면 이렇게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순차적으로 이전 등기를 하라 이제 그런 얘기지. 그러면 이제 어디에 이런 식으로 등기부상에 보게 되면 1번 이 법률에 의하면 모전 등기 갑. 그 다음에 2번 이전 등기 을이죠. 그 다음에 3번 이전 등기 뭐라는 얘기니까 병이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전 등기 되는 게 기본 원칙이라는 게. 근데 뭐예요? 어느 등기부를 보니까 이렇게 뭐예요? 등기부상에 자 1번에서 소유권 모전 등기 갑에서 누가 앞으로 이전 등기 병 앞으로 이렇게 뭐 했다는 얘기니까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중간이 빠졌죠? 우리가 그래서 이런 등기를 뭐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중간이 빠진 등기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왜 문제냐면 법을 위반했다는 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중간이 빠졌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름 짓기를 뭐라고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개념이 이해됐으면 이 생략 등기도 이 병이란 사람이 을이나 갑 누구한테 뭐예요? 돈 주고 산 거니까. 실체 관계는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걸 다시 무효라고 얘 집어넣고 또 얘한테 오게 되면 얘가 세금 두 번 내야 되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생략 등기 뭘 인정하자는 게 이거 유효성을 인정하자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절대 어디는 이제 시험 문제 85%짜리 답이 뭐냐면 어디는 이 토지를 뭐하는 거 거래하는 지역 있죠? 토지를 거래할 때는 뭐예요? 구청 가서 뭘 받으라는 얘기니까 군청 가서 허가서 받아라. 이 토지 거래 허가 얘기입니다. 이 허가 지역은 이 토지 거래 허가 지역은 무조건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무효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암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간 생략 등기 얘기가 나오게 되면 무조건 뭐예요? 어디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은 무효다. 이렇게 암기하자는 게. 이게 85%짜리 답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자, 80%짜리 답이고 그 다음에 15%짜리 답이 뭐냐 하게 되면 자,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세 사람이 뭐예요? 합의를 하게 되면 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갑한테 뭐예요? 최초 양들한테 나한테 뭐 해달라고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합의하면 청구권이 발생하는데 만약에 뭐예요? 15%짜 답이 틀린 답이 뭐냐면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도 뭐예요? 청구권이 발생한다를 틀린다는 게. 항상 청구권이 뭐예요? 소유권이었는 게 직접 청구권이 뭐 하려면 청구권이 발생을 하려면 뭐 해야 된다는 게 뭐가 있어야 된다? 세 사람의
합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자는 게. 그 다음에 자 일단 세 번째 5%짜리 답은 뭐예요? 이 중간세약 등기는 일반 지역에서 뭐하다? 유효하다는 게. 절대 어디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무조건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제일 중요한 답이라 그랬어요. 제일 중요한 답이니까 기억하자는 게.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그 중간이 빠진 게 아니라 처음부터 빠질 수가 있다는 게 처음부터 빠질 수 있는데 자 거기 그래서 디귿번에 자 디귿번에 물론 거기 니은의 유효성의 여부 그래서 자 거기 뭐가 나오냐면 거기 A번에 그 세 번째 그런 말이죠. 그러나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토지거래 허가 없이 순차로 매매한 후 최종 매매인이 중간세약에 합의해서 자신과 최초 매도인을 당사자에서 허가를 받았다 치더라도 무조건 뭐가 된다는 게 무효다는 게. 그러니까 하여튼 무조건 딱 봐서 토지 중간세약 등기가 나왔는데 토지거래 허가 나오면 무조건 무효. 그렇게 기억하자는 게. 토지거래 허가구역 무효. 자 아까 얘기했죠. 위조하면 뭐예요? 유효 이런 식으로 그렇게 암기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자 거기 B는 뭐예요? 그리고 이제 뭐예요? 만약에 합의를 하게 되면 자 직접 청구권이 생기고 만약에 합의를 안 하면 뭐예요? 대위에서 누가 이렇게 이 병이 을을 대위해서 갑한테 이전등기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그런 개념이고 그 다음에 자 거기 디귿번에 오게 되면 모두 생략등기 나오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빠졌다는 게 한마디로 뭐냐면 이렇게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계약을 맺었는데 자 누가 등기는 병이 했다는 게 이런 식으로 1번에서 최종 양수인 병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보존등기 했을 때 자 이 병은 을이나 갑한테 뭐예요? 돈 주고 샀는데 이 갑이 보존등기 안 하고 파는 거니까 얘네들이 나중에 처벌하는 것은 별도로 하도 이렇게 뭐예요? 병의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뭐하다는 얘기예요? 유효하다. 우리가 이걸 뭐라 표현한다? 모두 자 머리 두자 얘기죠. 머리 두자 모두 뭐라고? 생략등기라고 얘기한다. 이제 그런 얘기. 자 그다음에 자 두 번째 불사항이 뭐예요? 증여를 뭐라고? 등기 원인을 뭐예요? 등기 원인을 자 신청서에 등기 원인을 뭐 하지 말라는 게 등기 원인을 허위로 뭐예요? 허위로 기재하지 말아달라. 이제 그런 얘기예요. 원인을 허위로 기재하지 말라. 그러면 등기 원인을 뭐라고? 허위로 기재하지 말아달라 하는데 자 뭐라고? 원래 뭐예요? 두 사람 사이에 매매를 증여를 증여해야 되는데 증여세 내기 싫다고 매매로 증여를 뭘 하지 말라는 게 이거. 증여를 매매로 기재하지 말아달라. 매매로 이전등기하지 말아달라. 그런 얘기야 지금. 근데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아버지가 뭐예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뭐예요? 아들한테 자 증여하려고 했더니 증여세가 나올 것 같으니까 매매를 했다는 게 안 걸리면 돼요. 근데 꼭 그런 거 걸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 매매를 하지 말라. 근데 아버지가 아들한테 준 거는 맞아요. 다만 자 그게 법을 위반한 거니까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을 위반하니까 그 아버지가 뭐예요? 아버지가 3년 이내 징역과 1억 원의 벌금 그거는 별도로 하고 그 죄를 받는 거 처벌받는 건 별도로 하더라도 아버지가 아들한테 준 거는 맞으니까 이 등기는 뭘 하자는 게니까 이 등기 자체는 유효한 등기로 보겠다. 올해도 시험은 잘 나온 겁니다 이거. 그래서 증여를 매매를 했다 하더라도 실체관계가 부합도 유효하다는 게.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거기 자 동그라미 이번에 실제와 다른 원인에 의한 등기가 그 얘기고 그래서 거기 그 밑에 줄에 즉 증여매매 나오죠? 그걸 줄쳐놓고 기억하자.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3번에 무효등기 유형이에요. 이렇게 무효등기 유형이다는 게 무효등기의 뭐라고? 등기의 유형에 대한 얘기다. 유형에 대한. 이 무효등기 유형은 어디는 자 표제부는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표제부는 절대 뭐하지 않는다는 얘기.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자 옛날에 1950년대에 이렇게 뭐예요? 그 시멘트 벽돌조로 해갖고 집이 무너졌다는 게. 여기 다시 신축 건물 짓는데 우리가 2층짜리 건물 짓죠? 그럼 옛날 등기부로 신축 건물 등기부에 유용하면 안 된다는 게. 왜? 건물이 무너졌으면 몇시 등기해야 되니까 몇시 등기 안 했으면 그 등기 자체가 무효니까 신축 건물 쓰면 새로이 보존 등기해야지 옛날 등기부 써먹으면 안 된다. 그 얘기야 지금. 근데 표제부는 안 되지만 뭘 인정한다는 게 이거. 갑군할국의 권리 등기 있죠? 권리의 등기에 대한 유용은 이건 인정하겠다는 게. 그래서 만약에 뭐예요? 자 돈을 갚았어요. 저당 걷는 게 돈을 갚았는데 나중에 뭐예요? 나중에 또 빌렸어요 돈을. 그러면 그게 원래 돈을 갚았으니까 무효인데 또 빌려갖고 뭐 옛날 우리가 말소등기 안 한 저당권을 그대로 유용해서 쓰자라고 이제 합의가 되면 누가 없다면
제3자가 없다면 누가 없다면 제3자가 뭐예요? 없다면 이 갑구을구의 무효등기 유용은 인정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자 그런 말씀 했죠? 그 기억에 이미 실행되어 있는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가 부합되지 않아 뭐가 된 경우에 무효인 경우에 있어서 그 외 등기에 부합하는 실체 권리관계가 있게 되는 경우 이해관계에 있는 3자가 없는 한 유효한다. 그 얘기죠. 권리에 관한 얘기예요 지금. 근데 절대 다만 멸실된 건물의 보존 등기를 멸실 후에 신축 건물로 보존 등기를 유효하면 돼 안 돼 이거. 안 된다 그 얘기 지금.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그 올해 이제 시험 문제 26회에 나왔던 문제가 거기 등기에 관한 설명 뭐 한 것은 이거 틀린 거 여기 있었죠? 거기 있죠? 그래서 여기 방금 여기 봤지만 그 1번에 뭐예요? 원인을 실체와 다르게 증여매매 뭐라고 유효 그죠? 유효 얘긴다. 그 다음에 거기 미등기 부동산을 대장상 소유자로부터 양수 이전받아 양수인 명의로 보존등기했다. 이게 모두 처음부터 생략됐다. 모두 생략등기죠? 그 유효고.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기로 합의했으나 임차권 등기했다. 아까 읽어봤죠? 이거는 뭐예요? 그 고치면 안 된다는 게 뭐에 해당한다는 게 절대 무효에 해당한다는 게. 자 물론 이제 그 4번은 뭐예요? 신청 착오에 의한 것은 이제 경정할 수. 자 권리자가 갑인데 불구하고 당사자가 을로했다. 이거 절대 무효가 됐고. 자 이거 주체가 일치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5번은 판례인데 하여튼 뭐 이게 이제 30만에 처음 나오는데 이 판례는 다 외우는 게 아니에요. 자, 다만 여기서 뭐라고 사회관념, 두 번째 줄에 사회통념상 같은 말이 있죠. 그 사회통념상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뭐하다는 게 사회통념상 나오게 되면 그 유효하다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사회통념상 유효. 그래서 판례는 그런 식으로 외웁니다. 전체를 다 외우는 게 아니라 그 판례 중에 핵심어를 딱 보고 핵심어만 딱 기억나면 사회통념상 하게 되면 사회통념상 그건 좋은 말이구나. 유효. 이런 식으로 정리해두면 좋겠다. 그런 얘기지.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그 다음 페이지 넘겨오시면 이제 거기 그 문제가 이제 15회 때 나왔던 문제가 있는데 자 이게 중간 생략등기 문제입니다. 그럼 딱 봐서 하여튼 중간 생략등기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이건 중간 생략등기구나. 80%차 답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구나. 그래서 이 지문 5개 중에서 뭘 찾아가자는 얘기 토지거래 허가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는 거 5번 나오죠? 그 5번에 거기 X토지가 토지거래 나오죠? 그 맨 끝에 뭐예요? 등기 효력이 있다. 효력이 있다 하게 되면 유효하다는 얘기죠? 그거 유효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효다. 그렇게 이제 찾아가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공부 안 하신 분은 처음부터 다 읽어야 돼요. 근데 공부하신 분은 뭐 다 읽을 거 없다니 객관식 딱 나오면 이런 시험 문제는 이게 답이구나. 답을 잘 찾아가자니 답을. 그래서 딱 찾아가갖고 이거 딱 보면 왜 1, 2, 3, 4번은 뭐가 없어요? 토지거래 그런 말이 없죠? 근데 만약에 5번 가니까 토지거래 허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 효력이 있다 그랬으니까 이게 답이라는 얘기. 근데 그해 재수가 없어. 효력이 뭐예요? 없다라고 나왔어요. 그럼 재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뭐예요? 그 다음 답이 거기 그런 말 있죠? 그 4번에 뭐예요? 4번에 그 두 번째 줄에 중간 생략 등에 대한 합의가 없음을 이유로 마수를 총괄수 이게 이제 5%짜리 답이고. 그다음에 3번에 보게 되면 A, B, C 3인이 중간 생략 등에 대한 합의를 할 때 합의했다 그랬죠? 그러면 직접 뭐 해달라고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니까. 이거 없다라고 하면 튄다니까. 항상 답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3, 4, 5번이 기본적인 답인데 세 가지가 답이다. 세 가지가. 그 세 가지 답 중에서 이제 우리가 그 대표적인 답이 뭐라는 얘기니까 5번이다. 그런 거 잊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항상 문제를 보게 되면 그 문제는 우리는 아직도 뭐예요? 아직도 우리나라는 자격증은 암기를 요하는 시험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런 틀을 이해해 두시고 딱 보게 나오면 그러니까 아까 그랬죠? 위조, 유효, 토지거래 허가, 무효 이런 식으로 정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보자니까. 자, 첫 시간은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그 등기에 대한 뭐에 대해서 요건에 대해서만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효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